미래는 분명히 기회의 땅인 중국에 있어. 그래, 결심했어. 가자, 동아시아로. 그래서 그녀는 싱가포르에 있던 게놈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 그녀가 맡았던 업무는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 과정은 우리가 익히 받아온 코로나 검사 과정과 흡사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홈즈에게는 매우 후진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유레카, 랩 오너치. 손톱 많은 집에 정보가 수백 개. 혈액 한 방울에 질병이 수백 개. 유레카! 간단한 혈액 검사를 하는 데에도 수백 달러의 비용이 드는 미국은 환자의 의료 부담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에디슨 키트를 통해 단돈 50달러에 250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까요? 에디슨 키트를 만드는 100억 불 이상 가치의 기업 테라노스. 그러나 숨겨진 진실을 잘 알고 있는 테라노스의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즈의 실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에디슨 키트가 미안의 완성작, 아니 사기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녀는 어느 쪽에 더 기술력을 발휘했을까요? 최연소 억만장자인데요. 이 말을 들으면 흥분되나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느냐죠. 홈즈는 기업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미디어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포춘, 포브스, 잉크. 아니 이게 사업가야? 연예인이지?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스티브 잡스 옷을 입고 가면을 쓰는 거냐고. 대표님, 에디슨 키트의 작동 원리는 무엇인가요? 다들 궁금해합니다. 먼저 화학작용이 일어나 화학 반응이 발생하고 혈액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호를 생성하고 이 결과를 공인된 실험실 직원이 검토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씨부리는 거야? 어떻게 연구 논문도 한 편 없고 돈 빌려준 캐피탈도 바이오 전문이 한 군데도 없는 거지? 홈즈, 넌 이제 걸려들었어. 자, 모두 발로 뛰어. 어서 나가서 테라노스 누구라도 만나. 엘리자베스 홈즈를 눈여겨 지켜보던 존 캐리루 기자. 그는 전직 직원들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이를 예상한 홈즈, 그 전부터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보안 각서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내부에서의 소통도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파파? 머독파파. 이 기사가 나가게 되면 저만 죽는 게 아니라 파파 돈 1억 달러도 모조리 휴지 조각이 된다고요. 제발 기사를 막아요. 당장 막으라고! 홈즈, 난 우리 기자들을 믿어. 그들은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야. 뭐라고? 그러다가 내부 고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앨런 빔, 타일러 슐츠, 에리카 청이 그들입니다. 타일러 슐츠는 테라노스의 이사진 중에 한 명인 조지 슐츠의 손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고 있던 타일러 슐츠는 엘리자베스 홈즈의 강연에 감명을 받아서 테라노스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부 고발자 에리카 청 역시 UC 버클리대에 다니다가 홈즈에게 영감을 받아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두 사람이 입사를 한 지 오래지 않아 죄책감을 느껴서 내부 고발을 결심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전 결심이 섰어요. 타일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니? 전 도저히 진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타일러, 네가 고발을 하면 한평생 지켜온 내 명예는... 결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제로 에디슨이 진단할 수 있는 것은 16종에 불과합니다. 둘째, 16종 외에는 대기업에서 출시한 기기로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해 왔습니다. 셋째,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실험 결과를 조작하여 은폐해 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폭로가 있은 후 초기에는 엘리자베스 홈즈가 인터뷰도 하고 당당하게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과 싸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은 갑자기 세상을 바꿉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폭로 이후 한때 45억 달러로 평가받았던
홈즈의 주식은 하루아침에 0원으로 추락하였습니다. 테라노스가 내놓은 실험 결과는 모두 무효가 되었습니다. 결국 2016년 테라노스는 주식시장에서 퇴출이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엘리자베스 홈즈와 그의 전 애인이자 운영 책임자였던 라메쉬 발와니를 대규모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연방 대배심은 엘리자베스 홈즈와 라메쉬 발와니를 11가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투자자에 대한 사기 및 사기 공모 7건 중 4건은 유죄로 판결한다. 엘리자베스 홈즈에게 유죄 4건에 대하여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한다. 테라노스 스캔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첫째, 퓰리처상을 2번이나 받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존 캐리루. 기자로서의 근성과 사명의식은 매우 높이 살만합니다. 갖은 회유와 위협에도 꿋꿋이 버티고 끝까지 기사를 내보내서 사회 정의를 실현했다는 점은 칭송을 받아 마땅합니다. 둘째, 아름답고 지적이고 야심차고 젊은 엘리자베스 홈즈, 즉 엄친아라 불리는 이 사회의 강자가 자신이 쥐고 있는 카드를 10분 활용하여 사회에 매우 악의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셋째, 권력과 재력을 지닌 유력자들이 범죄의 동조자가 되었다는 점 역시 힘있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테라노스의 사례처럼 투자 사기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보도의 진실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언론, 그리고 입증되지 않은 정보를 믿고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진실의 시간 8minutes. 테라노스 스캔들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